이번엔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의 이야기도 좀 접해보겠습니다. 토론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1차 토론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바로 18일 저희 채널A에서 두 후보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안철수, 금태섭,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후보. 그러니까 야당이 국민의힘 당 밖에서 원외에서 치루어지는 1차 단일화 과정이겠죠. 안철수, 금태섭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토론회가 18일에 저희 채널A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단일화 TV 토론은 하나만 허용된다. 19년 전 유권 해석을 구두로 안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 채널A에서 TV 토론을 18일에 하기로 합의를 했고 2차 토론 혹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토론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이제 변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대위원. 예. 일단 18일에 채널A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또 토론 합의하기까지 또 굉장히 좀 지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또 비교적 빨리 하루 만에 네. 두 후보가 합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에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요. 선관위가 이제 유권 해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안내했다 이 정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보다 분명하고 빠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TV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어떤 후보가 서울시,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자격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공정한 공평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이런 기회조차 박탈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 미디어 채널들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관심을 끌 수 있으면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실 이러한 방식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TV 토론이 허용될 수 있는 방식들을 선관위가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 말씀 하나 드리고 가까스로 이제 18일 날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 같은 경우들은 지금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행보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굉장히 앞서갈 때였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자료도 없이 무자료로 무제한 끝장 토론하자고 계속 제안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약간 그를 비껴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무자료, 무제한 끝장 토론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또 비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유명했던 토론의 시청률을 보니까 한 근 40%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번 보궐선거는 특히나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선거고 여기 굉장히 복잡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결정을 지을 수 있게 잘 체험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게 바로 TV토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후보들이 이 TV토론 기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주가 토론 주간으로 불려지는 만큼 국민의힘도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오해하신 분이 계실까 봐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채널A가 제안한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채널A를 토론회의 어떤 주간 방송 매체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지명 기자.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굉장히 실무 토론을 여러 번 했었고 실무협의 과정 속에서 채널A에서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채널A에서 18일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지금 변수라고 했던 이제 단일화 경우 이제 TV 토론을 한 번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이 사실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이제 선관위가 내렸던 유권 해석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제 적용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만약에 한쪽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무한정 허용되면 결국은 이제 상대 측, 상대편, 상대 당의 후보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 번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상황이 막 바뀌었죠. 이제 19년의 세월도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치 자체가 예전에 지상파만 있었지만 지금은 종편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나 이제
달라진 점은 지난번에 뭐 19년 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는 한 번에 단일화 이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3지대에서 한 번 1차 단일화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다시 2차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선관위가 조만간 그러면 이제 그 단일화 때 1회 허용된 TV 토론을 어떻게 이제 유연하게 좀 바꿀 것이냐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선거 자체가 대부분 이제 미디어를 통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양쪽 다 기회를 많이 넓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의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인 조은희 구청장이 T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정권의 나팔수면 안 된다라고 TBS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공약 중에 교통방송을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이영수 할머니 때는 배우가 있다. 그러고 미투 때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라고 했죠? 공작이라 그러고 또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작을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그다음에 하지 않은 윤석열 말 때는 하시는데. 일개 판사가 뭐 쿠데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TV조선을 보면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앞뒤에 우리 맥락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있는데. 교통방송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균형추를 좀 잡아라.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네. 자,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TV조선 말고 뉴스 공장을 좀 들어주세요. TV조선만 보면 앞뒤 맥락이 잘린 멘트가 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자,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구청장의 이제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네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가면 사실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사실 어떤 그 MC랄지 어떤 그 방향성에 사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은 사실 국민의 힘이랄지 이제 보수 측에서 보면 특히 굉장히 확증 편향돼 있다고 공개를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예요. 그럼 서울시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앞으로 계속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엄청난 재정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공정성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사실은 이제까지 뭐 굉장히 많은 편향된 그런 뭐 토크랄지 프로그램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말이 많았어요. 이거 본인들 아니다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는 정당해, 우리가 항상 공정했어,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뒤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어준 뉴스 공장의 프로그램의 어떤 존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러 패널들의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